1. 네, 오늘 만나실 모델 도요타를 대표하는 재미난 차 중에 하나죠. GR86인데요. 자, 다른 차들, 스프라 같은 차들은 순수한 빠르기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GR86 운전 재미를 위해서 여러가지 셋업을 해놨는데요. 스바루 BRZ와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의 지향점이 어딘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도요타를 대표하는 모델이자 국내에서 상당한 마니아를 갖고 있는 이 GR86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고속주행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속에서의 가속이 매우 빠른 차는 아닙니다. 차량의 특성, 타이어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나는데 그래도 고속에서 이 서스펜션이 차를, 그러니까 승차감과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데요. 확실히 5단까지가 이 가속을 위한 영역이고 지금은 6단에 들어간 상태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실제 속도 기준으로 약 한 220km 정도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의 본분 컨셉을 생각했을 때 사실 최고속을 위한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고 2.4L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자, 엔진부터 한번 볼까요? 기존 엔진은 2.0L 배기량의 수평대양 엔진이었죠. 최고 출력 203마력, 최대 토크 20.9kg/를 낼 수 있었죠. 마력은 무난했지만 이 차의 목적이 리어 휠을 미끄러뜨린다는 데 있었던 것이라 상대적으로 토크 부족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세대 86은 배기량을 2.4L로 키웠죠. 배기량이 늘어난 만큼 최고 출력도 231마력으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극적이지는 않지만 최대 토크가 약 5kg/가량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25.5kg/의 토크를 낼 수 있습니다. 리어 휠을 미끄러뜨리는 컨셉을 갖고 있는 GR86에게 어울리는 것인데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토크밴드입니다. 다른 차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3700rpm에서 최대 토크를 만들어내고 있죠. 덕분에 리어 휠에 큰 토크를 걸어주는 것이 더 쉬워져 드리프트 또는 핸들링의 재미를 느끼는 소비자들이 더 쉽게 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6단 수동이 기본으로 팔리는데 다소 의외죠? 애초 GR86은 카 마니아 중에서도 다시금 특수한 계층을 노리는 차입니다. 후륜구동의 경량 스포츠카, 다시금 리어 휠을 미끄러뜨리는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차니까요. 이런 조합에 수동 변속기까지 들어가면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요타가 매우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을 쓰고 있죠. 이 스트로크 자체가 긴 편은 아닙니다. 덕분에 빠르게 변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 약간은 이 걸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길들이기, 이 기어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초기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5단으로 약 210km까지 지금 커버를 하거든요. 자, 이제 연료 차단이 걸려요. 자, 6단 들어가면 이제 토크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이 차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4단에서 5단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고속주행 능력, 다른 차들이 이건 뭐 사실 이제 수프라 같은 차가 이 영역에서 월등히 빠른 능력을 보여주었죠. 마력 그리고 토크가 더 높기 때문인데, 현재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재미에 있습니다. 가벼운 차체, 낮게 설계되어 있는 이 박스 엔진. 지금도 이제 스티어링을 미세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확실히 리어 쪽의 움직임이 민첩합니다. 분명히 오버 성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약한 언더에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운전자가 요구할 때 리어 쪽의 모션을 빠르게 갖고 오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는 만큼 사실은 이와 같은 고속주행보다는 와인딩 로드 그리고 서킷에서 재미를 추구할 때 보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탔었던 수동 모델로는 이제 메간 RS가 있고 현재 이 GR86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수동만 들어온 상태죠. 네, 뭐 이런 거 보면 참 토요타가 독특하긴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인데 의외로 또 이제 수동 모델만 갖고 와서 파는 이런 전략, 네, 확실히 재미난 부분이죠. 자, 속도를 4단으로 지금 100km 정도에 맞추고, 자, 가볍게 확실히 ESC가 온인 상태에서는 앞뒤 지금 타이어가 스퀘어죠. 이 차의 이제 컨셉상 드리프트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차답게 스퀘어로 달아서 리어의 흐름을 조금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는 스티어링 조작을 해도 바로 ESC가 개입을 해서 차량의 모션을 잡아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이제 마일드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자, 스티어링을 이렇게 주더라도 ESC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뭐 부담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자체가 리어 쪽의 모션을 빨리 유도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형적이에요. 86을 탄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오버스티어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이제 긴급 대처인데, 좀 전에 이제 갑자기 꽝이 지나가가지고 제동 그리고 약간의 스티어링 이제 조작이 있었지만 전혀 문제 없는 걸 보여주었고요. 근데 일반적인 차와는 분명히 셋업이 다릅니다. 약하게 언더스티어를 가져가고 있지만 여기서 운전자가 조금만 의도를 해주면 바로 돌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가속 페달,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내가 코너를 탈출할 때 약간의 모션을 주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바로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6의 매력이죠. 트랙 모드만 해도 ESC 세팅을 상당히 잘 해놨네요. 그리고 확실히 이 가격대 차에서는 느끼기 힘든 이 86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고속주행 능력에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엔진 출력으로 보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차의 세팅 자체가 어디에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었죠. 이 차는 약간 이렇게 흘려가면서 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약간은 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립을 유지한 상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이 타이어의 사이즈를 줄여놔서 한계치를 낮췄죠. 그래서 조금은 낮은 한계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스티어링을 통한 재미,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토요타 86입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후륜구동 차들과는 달라요. 뭐 BMW 뭐 3 시리즈 있고, 이들과 비교를 하면 뭐 보통이 이제 좀 빠른 차 중에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같은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사륜을 제외하면.
그럼 이번에 토요타 86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당초 기대는 6초대로 잡았는데 실제 성능은 7.2초 내외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저희 팀이 테스트한 86은 일반 휘발유가 주입돼서 성능이 많이 떨어졌었죠. 이번 GR86도 일반유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최고 능력을 내지는 못했는데요. 고급 휘발유가 주유되면 더 빠른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휠 사이즈가 줄었을 때 최적의 가속 성능을 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실망스럽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제 본질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데 성격의 차이거든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었다면 토요타는 이런 엔진을 쓰지 않았겠죠. 자, 무게중심을 낮추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회전의 이점. 하지만 극강의 그런 빠른 코너링이라기보다는 즐기기 위한 환경. 네, 그게 바로 토요타 86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달라진 86 2세대죠. 디자인을 볼까요? 이전 86의 디자인도 개성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은 전체적인 볼륨감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세련미를 가미했죠. 범퍼 양쪽 끝에 공기 통로를 만드는 등 기능성 부분도 잘 살렸습니다. 측면부의 균형감도 좋죠. A필러에서 시작해 루프를 지나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 라인도 좋습니다. 휠은 17인치와 18인치를 사용하는데요. 테스트카는 18인치인데 순수한 재미를 추구한다면 17인치도 충분합니다. 뒷모습도 깔끔한데요. 이전 모델이 다양한 기교를 쓴 디자인을 가졌다면 이번 모델은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을 주제로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테일램프의 형상도 무난하죠? 범퍼 하단에 적당한 기교를 넣어 스포티한 분위기로 마무리한 것도 좋게 평가될 부분이네요. 디테일을 볼까요? 자, 달라진 디자인 어떠신가요?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GR86이라고 부르죠. 자, 가주레이싱이 튜닝한 이 86인데, 자, 가주레이싱이 뭐 하는 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GR은 가주레이싱을 뜻하고 토요타의 직속 모터스포츠 팀 명칭입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팀인데 모터스포츠를 통해 경쟁하고 경기장에서 이기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된 팀이죠. 장르도 WRC, WEC, 르망 24시 등 다양한 장르에 출전하고 있고요. 정희철 선수가 참여하는 S6000 클래스에도 바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고성능 모델에 GR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있죠. 국내에는 수프라 86만 있지만 해외에는 이미 야리스가 나왔고 곧 준중형 해치백, 코롤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미난 모델들도 가주레이싱과의 조율로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 재미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86의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GR86의 서스펜션 특징을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형제차인 스바루 BRG인데요. GR86의 프론트 서스펜션이 더 부드럽습니다. 반면 후륜은 월등하게 강하게 설정됐죠. 스테빌라이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BRG는 스테빌라이저가 비어있는 중공 타입이고 86은 속이 꽉 찬 솔리드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어 스테빌라이저의 두께에서도 차이가 나죠. 서스펜션 너클도 86은 주철, BRG는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차죠. 이를 통해서도 86의 운동 특징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제동거리는 최단 36.7m, 최장 38.6m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7m대를 볼 수 있죠. 스포티한 모델로서 매우 짧은 제동거리는 아니지만
이 차의 출력으로 볼 때 아쉬움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동거리에 영향을 주는 이유, 자, 타이어도 꼽을 수 있겠죠? GR86은 200마력이 넘는 후륜구동 스포츠카인데 앞뒤에 215mm급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구성을 갖춘 차는 거의 없죠? 1.6리터 엔진을 쓰는 국산 아반떼도 17인치를 쓸 때는 225mm급 타이어를 기본으로 씁니다. 즉, 타이어 하나만 봐도 후륜을 쉽게 미끄러뜨리기 위한 86의 셋업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타이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성능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수치적으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차의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제동 시스템 자체가 매우 여유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차량의 성격을 알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고할 만한 성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 이제 이 86이 국내 시장에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자, 지금 이제 카운터가 들어가니까 그러실 거예요. 이게 오버로 날아가잖아. 근데 이건 제가 엑셀을 준 겁니다. 엑셀을, 그러니까 탈출할 때 엑셀을 슥 하고 밟아서 살짝의 모션을 유도한 거예요. 근본적인 이제 오버스티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이게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자, 일단은 가속 페달 밟으면 잘 돌아주네요. 자,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볼까요? 스포티해 보이는 시트지만 의외로 편합니다. 적극적으로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승객을 잘 잡아주고요. 스티어링 휠의 구경도 적당하고 빠르게 카운터 스티어링을 구사할 때도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크루즈 컨트롤 조작 레버 조금 투박하긴 해요. 그래도 GR 로고를 통해서 이 차가 다른 도요타 모델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계기판은 디스플레이 타입인데요. 속도보다 엔진의 회전수가 중요한 만큼 타코미터를 크게 배치시켜서 보여줍니다. 좌우측에 각종 게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차량의 컨디션이나 엔진의 토크 밴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줬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평이하죠. 모니터 사이즈도 작습니다. 공조장치 제어 다이얼이나 버튼들은 좋았고요. VDC 제어 버튼들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는 개입을 뒤로 늦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일정 수준으로 미끄러지는 거동 정도는 허용을 해주고요. VDC 오프는 아예 통제권 모드를 운전자에게 넘겨줍니다. 처음 86을 접하신다면 스포츠 모드에서 미끄러짐에 대한 기본 제어를 충분히 익히신 이후 본격 주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속기 레버의 디자인, 이건 좀 클래식해 보이지만 왠지 반갑기도 하죠. 뒷좌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태우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닌데요. 키가 작은 아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렇다 해도 불편함이 어느 정도 느껴질 것입니다. 서킷을 자주 다닌다면 예비 타이어를 적지 않은 공간 정도로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나머지 공간들을 볼까요? 좀 이게 특징적인 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제 90년대 모델 실비아, 닛산 실비아였죠. 그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타봤을 때, 그리고 GTR 같은 경우도 타면 약간 그 일본차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토요타도 그렇고 닛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미국 버전은 또 달라요. 어쨌든 특유의 소재, 그 일본차만의 그런 냄새가 난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물론 이 차가 엄청나게 빠른 달리기 자체를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린터과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차가 어느 정도 달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또 국내.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꼽는, 물론 제 기준이에요. 이제 탑3 드라이버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올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정희철 선수를 한번 불러보죠.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 드라이버를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게 이 차의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6 차량을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누구라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로 제가 운전해 보니까 누구라도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운전할 수 있고 또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그게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86 차량은 기본적으로 와인딩 코스나 트랙에 적합하게끔 이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충분히 트랙을 타는 데 있어서 전혀 크게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도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운전자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차량의 피드백을 잘 주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동 차량이다 보니까 이 수동 변속이 익숙치 않다면 기어를 업하거나 다운할 때 어떤 이런 실수로 인해서 엔진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86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원초적인 그런 차량이에요. 타보니까. 그래서 RPM을 보정해주는 레브 매칭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버런을 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엔진이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차의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운전 난이도는 저는 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본 차들 중에 역대급으로 가장 다루기 쉬운 그런 차였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차가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뛰어난 부분은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수평대항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낮고 또 양산차가 사실 1200km대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이퍼카나 아니면 진짜 슈퍼카가 아닌 이상은 사실 1200km대에 머물기가 어려운데 이 낮은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가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내세울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출력이 이전 세대보다는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출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좀 목마르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진의 출력이 조금 더 높았다면 이제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봤어요. 일단은 출력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피드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앞뒤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오버스티어가 시작되고 나서도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 어택은 트랙 모드에서 주행을 했었는데요. 좀 놀라웠던 거는 아무리 트랙 모드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게 되면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해서 도움을 주잖아요. 다른 경험했던 차들보다는 늦게
들어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후에는 다시 개입을 해서 운전자가 또 안전하게 코너를 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완전히 오프한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차량을 좀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죠. 기록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좀 ATS 기록이 보였을 텐데 제 차의 기록입니다. 근데 뭐 출력 차이, 토크 차이, 그리고 사실 타이어 사이즈 차이가 크거든요. 자, 86도 대부분 이제 달리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이제 셋업을 달리하는데 성격에 따라서 스프린터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 세팅 자체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속도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카운터 스티어를 어느 정도 이제 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불안감 없게 마일드하게 선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게 도요타 86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정인철 선수 깔끔하게 잘 타긴 해요. 그리고 특이한 게 과하게 타이어 한 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인철 선수가 이 서킷을 갔다 오고 나면 타이어 컨디션이 보통 이제 갔다 오면 막 좀 심하게 닳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약 언더 세팅이지만 뉴트럴, 그리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오버를 정말 쉽게 넘나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도요타는 1세대 86부터 리어 휠을 미끄러뜨리는 재미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 언더스티어 경향을 대폭 줄였는데요. 가령 다른 차의 언더스티어 세팅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86은 10에 가깝게 만들어 뉴트럴 스티어 쪽으로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셋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장면은 약한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부드럽고 미세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봤습니다. 이때 86의 특징이 나오는데 파워가 일정 수준 입력되면 바로 리어 휠을 미끄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리어가 미끄러지는 것과 의도를 해서 미끄러뜨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A 클래스를 갖고 있지만 A가 추구하는 재미라는 요소와 지금 86이 보여주는 요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도요타 86은 어지간한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컨셉이 다릅니다. 그 다름이라는 걸 인정을 했을 때 그래야 가치가 보이는 차, GR86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요즘 도요타가 이 사장님이 어떤 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재미를 추구해서 그런지 요즘 확 좋아졌어요. 지금 86도 좋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라브4를 탔었잖아요. 라브4를 타고 나서 느꼈던 게 이거 이제는 얘네들이 원래 일본 차 특유의 약간은 헐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셰시의 약간 짱짱한 그래서 얘네들의 발전폭 나름대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국내 브랜드도 발전하겠지만 일본 브랜드도 기존에는 고만고만한 데서 타협을 했었는데 확실히 다르고 이번 86은 어떤 그런 범주 안에서 놓고 봤을 때 1세대 모델도 분명히 좋았죠. 2세대에 와서 와! 이런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1세대가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게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출력을 통한 여유, 배기량에서 오는 이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구해서 조금 더 쉽게 그런 다이나믹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현세대 86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촬영에서 드리프트 그리고 선의 시험은 최종석 드라이버가 담당했는데요. 예전에 엑스드라이브가 달린 M340i로 드리프트를 보여줬던 드라이버죠. 최종석 드라이버와 오토뷰가 협업한 건 지난 2006년부터입니다. 지금도 오토뷰의 테스트 패널이자 운전 자문을 담당하고 있고요. BMW가 드라이빙 센터를 처음 열었을 때 약 6년간 활동하면서 치프 인스트럭터 트레이너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10대 시절에 포뮬러로 시작해 다양한 레이스를 했고 지금은 CJ 슈퍼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서 SC를 운전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경기장에 방문했을 때 노란색 수프라가 보이면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만난 도요타 GR86. 일단 이제는 G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보게 됩니다. 수프라 때 사실은 많이 놀랐거든요. BMW의 일부 것들,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사실. 플랫폼과 뭐 파워트레인, 어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갖다 썼지만 자신의 틀로, 자신만의 포맷으로 다시금 튜닝해서 만들어놨죠. 그랬을 때 BMW의 느낌은 있지만 도요타 이 GR만의 색깔이 있었고, 지금 타고 있는 86도 그런 점들이 매우 잘 느껴져서 좋네요. 네, 오늘은 도요타 GR86을 만나봤습니다. 이런 차가 좋은 게 이제 스포츠카들 퓨어로 가면, 그러니까 좀 고성능 이런 차들은 약간의 그 정말 빠름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계점이 엄청나게 높지만 부담의 요소들이 따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좋네요.